변방의 청년에서 조선의 태조까지 600년 전 한반도를 뒤흔든 영웅의 이야기. 제1장 홀대받던 변방의 청년 무사. 원나라의 세력이 약화되고 고려 왕조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던 14세기 동북면 함경도의 춥고 척박한 땅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성계. 중앙의 화려한 개경이 아닌 변방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태생부터 중앙 귀족들에게 홀대받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 집안은 특별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활 잘 쏘는 집안으로 이름이 높았고 어린 이성계는 말 위에서 활을 쏘는 기마공술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눈 쌓인 들판을 달리며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는 화살처럼 이성계는 자신의 운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려의 국경은 언제나 위험했습니다. 홍건적의 침입, 여진족의 약탈이 끊이지 않았고 변방의 백성들은 늘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이성계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작은 전투에서부터 차근차근 공을 세우며 그는 서서히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함경도에 활 잘 쏘는 장수가 있다더라는 소문이 중앙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제2장 전장의 영웅으로 떠오르다. 1350년대 후반 고려 전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수만 명의 홍건적이 압록강을 건너 남아있고 개경마저 함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고 나라는 무너질 듯 흔들렸습니다. 바로 이때 이성계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황산대첩에서 그는 놀라운 활솜씨로 적장을 단번에 쓰러뜨렸습니다. 그의 화살은 마치 하늘의 뜻을 받은 듯 정확했고 그가 말을 타고 전장을 가로지르면 적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궁장수라 불렀습니다. 신이 내린 활솜씨를 가진 장수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이성계는 단순히 활만 잘 쏘는 무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흐름을 읽고 병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위기의 순간에 결단을 내릴 줄 아는 진정한 장수였습니다.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홍건적과의 싸움에서 그는 번번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변방의 청년 무사는 어느새 고려를 구한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3장 역사를 바꾼 위대한 결단. 1388년 5월 이성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고려 조정은 명나라를 공격하기로 결정했고 이성계는 5만 대군을 이끌고 북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압록강의 섬 위화도에 도착했을 때 이성계는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고려는 너무 약하다. 백성들은 전쟁에 지쳐있고 나라의 국가는 텅 비었다. 여진족과 싸울 때는 우리가 강했지만 지금 거대한 명나라와 싸우는 것은 자멸의 길이다. 이성계는 군사를 돌렸습니다. 위화도 회군.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군대를 돌린다는 것은 목숨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확신했습니다. 나라를 구하려면 지금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5만 대군이 개경으로 향했습니다. 고려의 역사가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제4장 새 왕조의 태양이 떠오르다. 위화도 회군 이후 이성계는 부패한 권문세족을 제거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웠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썩은 권력이 무너졌다. 선비들은 이성계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저 장수라면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정몽주 같은 충신들은 고려에 대한 충성 때문에 반대했지만 역사의 흐름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1392년 7월 마침내 이성계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고려의 명장이 조선의 태조가 된 것입니다. 새 나라의 이름은 조선, 민본, 즉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의 약속이었습니다. 함경도 변방에 홀대받던 청년 무사가 한반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조 중 하나를 세운 것입니다.